들어와! 들어와! 남은 시간 파이팅 있게 하고요. 해설지 주고 갈 거예요, 오늘. 인쇄해서 아까 수투랑 미적분이랑 해설지는 주고 갈게요, 알겠죠? 수투는 미분계수와 도함수까지 해서 주고 갈 거고, 미적분도 급수랑 뒤에 또 미를 풀어볼 학생이 있으니까 초월함수의 극한까지 해설은 주고 갈게요. 저기 올려놓을 거예요, 저기. 저번처럼. 알겠죠? 그래서 내일이나 그냥 오늘 저녁에, 밤에 여러분 찾아가시면 될 거예요. 내일 아침에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는 잘 해오세요. 오늘도 과제를 좀 거둘 텐데 과제 한 사람은 걷어주세요. 나중에 여기 내주세요. 알겠죠? 다른 사람은 과제 주면 제가 예쁘게 검사해서 또 코멘트 써서 줄 거니까요. 알겠죠? 수투는 아까 전에 낸 사람들 다 과제 검사해서 드렸습니다. 야, 주간 3제 앞에 그거 안 풀어도 돼. 만약 어렵다. 뭐 하나 대신에 근데? 주간 3제 이거 이창문쌤 그 연말에 하는 옛날에 있었던 건데 요즘은 없거든? 옛날에 2130이라 해서 21, 29, 30이 킬러일 때 그때 그런 문제의 대다수가 뭐였냐면 요 주간 3제 문제를 모아가지고 이제 냈던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종인 컨텐츠의 킬러 문제가 굉장히 부족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 킬러에 대한 문제가 여기 주간 3제니까 요거는 모아놨다가 지금 말고 여러분들이 한 6월? 가까이 오거나 약간 6월 지나고 나서 9월쯤 가까이 오거나 그때 좀 중킬러 연습을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 나 좀 할만하다 하는 학생은 지금부터 연습하고 문제 풀면 돼요. 알겠죠? 됐죠? 자, 이거 보겠습니다. 직각삼각형 성질해서 네 번째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아니 이거 중학교 때 중등기하 알죠? 중등기하. 네, 이제 생각보다 이거 많이 까먹은 학생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있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A, 여기가 B.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C. 여기는 X. 여기는 Y. 여기는 H. 개 잘하죠? 원도 그릴 수 있어. 쩔지? 내가 라스에서 막 정승재가 나와서 막 자기 막 미친듯이 막 이질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존나 웃으면서 하는 새끼 저거 직선밖에 할 줄 모르는 새끼가 이러면서 그냥 원은 해야지 이러면서 되게 웃게 그랬는데 일단 뭐 중학교 때 기억을 좀 떠올려봐요. 뭐 A제곱 B제곱은 C제곱 같은 피타고라스 정리. 모르면 바로 창문 열고 뛰어내리면 됩니다. 알겠죠? 어차피 살아요. 1층이니까. 자, 두 번째, 요 H제곱은 뭐죠? XY죠? 맞죠? 비례식 세우는 거 알죠?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해서 계산한 거야.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우리가 A제곱은 뭐죠? A제곱은 XC, B제곱은 YC 이렇게 계산한 거 알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역시 A제곱, B제곱 하면 얘는 어떤 C에다가 X 더하기 Y 이렇게 될 거고 C를 X 더하기 Y로 고쳐서 X 더하기 Y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냥 눈으로 확인해도 되는 것들이지. 맞죠? 그냥 비례식을 이용해서 그냥 이 직각삼각형에서의 길이 관계를 구하면 됩니다. B 대 H는 A 대 X거든? 그래서 B 대 H는 A 대 X 이렇게 해서 우리는 AH가 뭐예요? BX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A 대 X는 B 대 H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지. A 대 H는 B 대 Y 하면 되거든? 그래서 A 대 H는 B 대 Y 해서
우리는 이게 BH가 누구야? AY다. 뭐 이런 관계식이 있는데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뭐다? 비례관계로서 봐라라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외우지 마세요. 외우려면 요 정도만 외워. 요거. 알겠지? 그 외에는 안 외워도 됩니다. 아이디어. 자, 우리가 닮은 도형의 아이디어인데요. 만약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이건 역시 중등기하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가 M 대 N으로 이렇게 내분되고 있어. 야, 그래도 여러분들 희소식 하나 알려드리자면, 여기는 기하가 없구나, 미안. 미적분 학생들이지. 작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2월 정규반 때 수업이 어떻게 진행하냐면, 철저하게 미적분 수업하는 학생들 위주로만 진행이 됐어.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냥 3, 4월에 수원 수투 하고요. 2, 3월에 수원 수투 하고요. 4월에 이제 선택 과목 하고. 그때 이제 기하 애들은 쩌리짱이 되거든? 그러면 이제 애들은 그냥 수업을 못 듣고, 그냥 2개의 수업 중에 하나만 수업 듣고 하나 못 듣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선택 과목으로 나눈다네요. 세대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복지가. P 대 Q. 이렇게 되죠. 또 뭐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요. 맞지? 그리고 이제 같은 패턴이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모양이 반복되게끔 출제가 되는데,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에서 요 삼각형 있지? 요 삼각형을 전체 삼각형에 대해서 비율로서 물어보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조선을 긋는 거죠? 보조선을 이렇게 보조선을 그었을 때 요 주황색 삼각형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를 이제 B1, C1이라 할게요. 여기 B1, C1, C1 이렇게 둘게요. 주황색 삼각형의 비율은 뭐예요? 전체 삼각형 ABC에서 몇 분의 몇 하면 되죠? 알죠? M 더하기 M 분의 M. 그래서 이렇게 비율로서 우리가 표현을 하고. 맞죠? 그럼 이 주황색 삼각형 기준으로 여기 있는 노란색 삼각형은 몇 대 몇 P 더하기 Q에서 P만큼의 비율이니까 여기서 얼마만큼 곱해요? P 더하기 Q 분의 P만큼 곱해주면 이게 바로 누가 된다? 삼각형 A, B1, C1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닮은 비가 몇 대 몇으로 나오는 패턴에 대한 문제가 덜어 나왔었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비율을 구한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5번은, 6번은 이거는 그냥 교과외예요, 교과외. 나중에 여러분들의 수리논술 있잖아. 뭐 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그때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케이스냐면 증명은 그래서 안 할 거예요. 증명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걸릴 테니까. 이게 x1이라는 점이 있고요. 수직선상에. x2라는 점이 있어요. 역시 수열의 극한과 관련된 문제 맞아요. 급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게 m 대 n으로 내분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찍히는 점은 x3이라 하세요. 여기에서 다시 x2부터 x3까지 m 대 n으로 또 내분을 해. 여기를 x4라 해요. 그 다음에 x3으로부터 또 x4까지 m 대 n으로 내분을 해요. 여기를 x5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문제에서 리미트에 n이 무한으로 갈 때 xn 얘가 어디로 수렴하겠니? 이놈의 좌표가 어디야? 라고 묻는 문제가 수능에서 아주 옛날 과거에 출제가 됐었어요. 교육청인가? 마플 보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찾아보면. 알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 점과 첫째 항과 이 두 번째 항에 대해서, 이 양 끝점에 대해서 이거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면 되냐면, m 플러스 n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그 극한값이에요. 여기를 m 플러스 n 대 n, m 플러스 n 대 n으로 내분하는 요 점 있죠? 요 점이 바로 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xn의 좌표가 된다라는 거지. 결과만 이야기할게요, 그냥. 그래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양 끝점에 대해서 n 플러스 m 대 n이라고 내분하는 점이 m 대 n 하고 다시 m 대 n 하고 m 대 n 하고 m 대 n 하고 m 대 n 하고 이렇게 하는 이 극한값. 맞죠? 내분점의 극점이라 하거든요. 알겠죠? 근데 이죠. 알겠죠? 그냥 진짜 나중에 수리논술을 하실 분들에 대해서만 이거 결과만 좀 알고 들어가면 좀 더 편할 거다 그 말이야. 알겠죠? 참고만 해라 그 말이야. 이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좌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아이디어를 조금 알아봅시다. 이거 뭐 예를 들어 센수학, 그 다음에 뭐 정석, 바이블, 뭐 있냐 또 하여튼 개념 원리 이런 데 보면 이거 시그니처로 있는 문제지. 이거 기출 문제예요 여기. 알겠죠? 옛날 기출 문제. 틀딱의 시대. 알겠죠? 옛날에만 말을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선생님 자꾸 틀딱이라 하는데요. 이러지 마세요. 알겠죠? 그렇다 면 저도 여러분들에 비하면 틀딱이죠. 저하고 여러분들은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20살이죠? 제가 24살이니까 4살 차이네요. 스물네 살 여자 만나고 싶다 그 마음이죠 사실. 여자친구가 언제 만나냐? 참네. 예쁜 여자 만나고 싶네요. 자, 좌표의 극한값이죠. 얘랑 이제 급수. 요거는 이제 언급만 좀 합시다. 언급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역시 수능에서의 빈도는 수능 모고에서의 빈도는 아주 떨어지는 유형이에요. 이게 안 나온 지 진짜 오래됐단 말이야. 알겠죠? 그냥 여러분들 여기서는 뭐만 찾아가냐? 아이디어만 건지는 거야. 아이디어만. 항상 문제 우리가 여러분들 뭐 저한테 이제 상담하는 학생들 중에 이런 얘기 해요. 이제 여기 조교 애들이랑 여러분들 대화를 해보면 이맘때쯤 수학의 기초가 좀 약한 학생들은 센 수학 한번 풀어본 게 좋다고 하면 할 거예요, 이야기를. 옛날에 다들 상담하면서 알려줬던 것들이에요, 쌤들이 다. 센 수학 할 때 유형 B 정도만 우리가 마스터를 하면 수능 모의고사 칠 때 그 기본 베이스가 되는 아이디어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쭉 가는 거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보통은 이맘때쯤 수학의 기본이 약한 애들, 한 4, 5, 6등급 이렇게 되는 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 센 수학 유형 B단계 먼저 시작해보고 끝나면 기출 풀고 그 다음에 끝나면 수능 특강까지 완료해서 6월 달에 이렇게 대비하는 거거든. 알겠죠? 근데 만약에 3등급 이내, 그러니까 3등급, 2등급, 1등급이었던 학생들은 굳이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센 수학 할 바에 기출 푸는 게 훨씬 나아요. 시간 낭비.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는 이런 아이디어만 건지는 게 핵심이에요. 아이디어만. 알겠죠? 여기 있는 문제 유형도 아이디어만 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직선이 어떻게 돼요? 30도의 각을 이루면서 이렇게 가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P1.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가죠. 여기가 P2. 이렇게 또 가요. P3. 또 이렇게 가요. P4. 이런 식으로 간다고 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이제 얼마? 2분의 1. 여기가 4분의 1. 여기가 8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1이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요? 2분의 1이죠. 맞죠? 그럼 우리가 보조선을 이렇게 긋고 이렇게 끄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반땡을 여기는 4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보조선을 이렇게 긋고 이렇게 끄었을 때 여기 길이는 8분의 1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가로 길이 보면 여기가 4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요만큼은 4분의 루트 3, 요만큼은 8분의 루트 3 이렇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x의 좌표가 어떻게 돼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2분의 루트 3만큼 더해졌다가 어떻게 되죠? 4분의 루트 3만큼 빼졌다가 x좌표만 보라 했어요. 다시 8분의 루트 3만큼 더해졌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첫 지항이 얼마? 2분의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급수다 해서 우리는 계산할 때 요령이 어떻게 돼요? 1 빼기에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2분의 루트 3 해서 계산하시면 3분의 루트 3하고 x좌표의 극한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죠? y좌표는 근데 보면 어떻게 되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yn 하면 얘는 계속 더해지는 모양꼴이죠.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속 y좌표는 상승만 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역시 뭐예요? 첫 장이 누구?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무엇인? 2분의 1인 등비급수죠. 그래서 계산하면 1 빼기 2분의 1분의 2분의 1 해서 얼마다? 1이죠. 됐죠? 그래서 이제 최종 극한값의 좌표는 3분의 루트 3,1이다. 이게 이 문제 풀이에 급수를 이용한 유형이었거든. 근데 얘들아 아까 전에 했던 아이디어 봐봐. an이 수렴해. 알겠지? 그럼 어떤 k를 더하더라도 수렴할 것이고 실수배를 하더라도 수렴하고 실수배에 k를 더한 항도 무한으로 가면 수렴한다 했지. 그럼 결론은 뭐냐면 홀수 번째 점들을 계속 나열을 하더라도 같은 점으로 수렴할 거고 짝수 번째 점들을 계속 이어도 같은 점들에 수렴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좀 센스 있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렇게 홀수 점들끼리 이은 이 직선과 그 다음에 어디? 짝수 점을 이은 이 직선 있죠? 짝수 점을 이은 이 직선에 뭐가? 교점이 바로 누가 되는 거야? 요 xn과yn의 극한값인 교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문제 풀이를 할 때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저거 구할 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 선생님 저는 등비급수로 풀게요 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냥 좌표로서 문제를 풀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문제가 대표적으로 그거죠.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얘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되고 여기 P1 여기 P2 그럼 이렇게 해서 P3 이렇게 해서 P4 그럼 P5 뭐 이런 식으로 P6 이렇게 갈 겁니다. 맞죠? 아까처럼 풀자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길이가 어때요? 1이거든.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4분의 1이고 얘는 뭐 8분의 1이고 계속 어때요?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x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x좌표는 처음에 1이었다가 그대로 하다가 얼마 빼? 4분의 1 빼고 그대로 하다가 8분의 1 더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 16분의 1 더하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뭐예요? 첫 장이 1이고 공비가 무엇인? 마이너스 4분의 1인 등비급수. 그래서 우리는 1 빼기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1에서 계산하시면 여기 5분의 4하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다음 y의 극한값, y좌표의 극한값을 우리가 구해보시자면 얘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다가 다시 8분의 1만큼 줄고 다시 32분의 1만큼 더해지고 해서 어떻게 돼요?
첫 장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등비급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얘는 2분의 5분의 2 이렇게 나와요. 근데 계산 공정이 좀 귀찮잖아. 아까 말했죠. 홀수항은 홀수항끼리의 이은 직선, 짝수항은 짝수항끼리 이은 요 직선에 대해서 만나는 교점이 무엇이야? 극한 값이 될 거라고. 그 교점이 수렴하는 점이 될 거라고요. 파란색은 기울기가 2분의 1인 y는 2분의 1 x고요. 빨간색은 여기가 기울기가 지금 여기 4분의 1분의 2분의 1 해서 기울기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누구 지나? 여기에 1,0을 지나니까 y는 마이너스 2에 x 빼기 1 해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함수랑 이 함수를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풀고 교점의 x좌표를 찾으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2분의 1 x다 하고 계산을 하시면 x가 뭐 나와? 5분의 4하고 동일한 값으로 나오죠? 맞죠? 거기에 우리가 이 x좌표를 이 직선이나 이 직선 둘 중 하나에만 집어넣는다면 y좌표는 자동으로 5분의 2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좌표에 대한 등비급수 문제에 대해서는 홀수항 점은 홀수점끼리 있고 짝수항 점은 짝수점끼리 이은 교점의 좌표가 바로 수렴하는 점에 대한 좌표란 소리야. 이거는 체크만 해놓고 뭐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유형이에요. 알겠죠? 그냥 말했지 아이디어만 잡고 가는 거라고. 혹시나 하는 바람에 아이디어만 우리가 잡고 가는 거지, 이거를 막 신경 써가지고 문제 유형을 찾고 외우고 암기하고 아닙니다. 참고야. 저스트 참고. 알겠죠? 자, 그러면 빈 페이지 같은 데다가 우리가 이거 등비급수와 순환소수 이거 안 써도 돼요? 몰라도 돼? 시험 안 나와? 알겠죠? 이거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애들만 배울 내용이고 모의고사에서는 순환소수에 대한 등비급수 활용 내용은 안 나온다. 자, 우리가 도형을 관찰할 때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좀 우리가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이 등비급수와 도형에서는 도형에서의 우리는 보조선의 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도형 문제를 보았을 때 어떠한 룰로 보조선을 그어갈 것이냐 라는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요거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조선을 그을 때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요, 직각삼각형이 되게끔이에요. 삼각형 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 모든 등비급수나 도형에서의 기본적인 보조선을 긋는 룰이에요. 직각삼각형이 되게요. 자, 직각삼각형이 되게끔 하는 이유의 하나는 첫 번째는요, 1번 닮음 도형이 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야. 닮음 도형이 되게. 자, 2021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의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렇게 벽면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수직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도형이 비슷하게 줄은데 여기서 이제 보조선을 어떻게 끊느냐. 여기서
내려 꽂고 내려 꽂아서 어때? 직각삼각형이 되게끔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여기 각이 여기가 x면 여기가 x고 여기가 동그라미로 이 둘에 대한 삼각형이 어떤 관계가 돼요? 서로 닮음이 되는 상황을 알 수 있죠. 맞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이유 첫 번째는 닮음 도형이 되게 하기 위한 보조선을 긋기 위함이에요. 알겠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 원에서 있지 반원이나 또는 원에서 이 빗변이 있잖아. 뭐가 되는 경우? 지름이 되는 경우 있죠. 그때는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각 변의 길이나 또는 각을 찾아가는 상황으로 그리죠. 어떤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원이 반원이 이렇게 있고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각이 이렇게 셋하다 하고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는 헷갈리니까 그냥 흰색으로 할게요. 보조선을 긋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세타의 각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보조선을 이렇게 긋는 얘부터 먼저 시작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직각삼각형 되게끔 하고 여기를 길이를 b를 구한다 그 말이지. 세 번째 직각삼각형이 되게끔 보조선을 긋는 이유는 뭐냐면 특수각을 관찰하기 위해서요. 특수각 관찰. 자, 수능에서 나왔던 아이디어인데요. 4분원에 대해서 여기에 중점이 있고 여기에 중점에 대해서 이렇게 긋고요. 이렇게 끄었어요. 알겠죠? 여기 중점이고 여기 중점이고 여기 중점이고 여기 중점이었어. 알겠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되게끔 보조선을 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서 직각삼각형이 되게끔 만들었어요. 됐죠? 이해되셨죠? 또는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간에 이런 내용이 되게끔 만든단 말이야.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 길이랑 요 길이가 같죠?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죠? 맞죠? 이 길이가 서로 같잖아. 이 보라색으로. 그쵸? 그 다음에 얘가 반띵이죠, 반띵. 이렇게 관찰했을 때. 직각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서 봤으니까 여기도 같으니까 반띵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2대1이니까 여기가 몇 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여기가 30도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형에서 보조선의 그 룰에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 직각삼각형을 긋는 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항상.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또 이런 아이디어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냐면 뭐 이런 식으로 됐고 여러분들 이거 기출에서 봐서 알걸요?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됐나?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나? 이렇게 되고 아마 이렇게 되고 여기에 삼각형이 똑같은 도형이 이렇게 접하는 모양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르게 그린 것 같은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보조선을 어떻게 긋느냐? 여기서 이 꼬다리 점 있죠? 알겠죠? 여기 꼬다리 점을 그어서 여기 직각삼각형이 되게끔 해서 여기서부터 이 b를 구한 거. 요 길이 알고 요 길이 알고 요 길이 알아서 피타고라스 쓰게끔. 알겠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길이 구할 때 또 하나를 추가하자면 어떤 겨?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쓸 내용이 많으니까 이 직각삼각형 되게끔 하는 아이디어가 저 4개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직각삼각형을 그려놓고 닮은 도형이 되게끔 성립하는 게 있을까 확인. 그 다음에 원에 대해서는 빗변이 지름이냐 확인. 그 다음에 특수각이 나오냐 확인. 안 되면 마지막 피타고라스가 되게끔 확인. 이런 식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보조선을 어떻게 긋느냐. 알겠죠? 두 번째 보조선을 긋는 룰은 뭐냐면 닮음이 되게끔, 닮음이 성립하게 보조선을 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닮음이 성립하게 보조선 긋는 것을 우리가 생성원리선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냐면 이 평행하게 그려요. 평행하게 우리가 직선을 그어주면 보통 이제 닮은 꼴이 보이긴 해요. 알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각의 이등분선을 정리해서 이 바깥쪽 있죠. 바깥쪽으로 이렇게 각이 이등분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증명을 할 때, 알겠지? 여기가 이제 각이 바깥쪽 각으로 이렇게 이등분이 되고 있어. 이렇게. 알겠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비례관계가 있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거든? 알겠지? 개빡치네. 자, 이렇게. 그래서 이 관계가 뭐가 있냐면요. 어때요? A 대 B가 C 대 D라는 요 관계가 있단 말이야. 이게 어떤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하냐면 여기 있는 요 직선에 대해서 어떻게 평행하게 이렇게 끊는 거야. 이렇게 평행하게.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연장선을 잇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요 각이랑 이 각이 뭐야? 막꼭지각이 되고요. 이 각이랑 이 각이 동의각이 돼요. 동의각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어때? 닮음이니까 이것 대 이거는 요것 대 요거의 관계가 있는데 지금 각이 똑같으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때요? 서로 같죠? 그래서 요것 대 요거는 이것 대 이거가 성립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평행의 키워드를 닮음을 되게끔 해서 평행선을 이렇게 끊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럼 닮음비를 찾는 거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는 거야. 알겠죠? 자, 세 번째는요. 원 있죠, 원. 원과 관련해서는 원과 관련된 모든 점 있죠. 중심으로부터 무조건 보조선을 긋는 거예요. 즉 원과 관련된 어떤 특정한 점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중심으로부터 보조선을 그어서 연결한 선에 대해서 주목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문제가 나중에 나올 텐데요. 이 원과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가 몇 번이었냐면 70페이지에 있는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10페이지 10번 문제도 그렇고 76페이지의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1페이지 문제도 그렇고 21번 문제, 그래서 84페이지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과 관련해서 있죠. 원이 등장할 때 이게 일부가 등장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전부가 등장할 수도 있을 거거든.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원에 대해서는 항상 어떤 점이 만나거나 스치거나 접하거나 이런 모양이 있으면 중심으로부터 보조선을 그어서 확인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거 좀 이따 문제 풀 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지울게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 약간 기하적인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알겠죠? 심지어 그 재작년 9월 모의고사 때 뭐가 나왔냐면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가 나왔었죠. 그 등비급수 문제랑 연계가 돼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이 기하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이 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한 다음에 오늘 등비급수 문제만 쭉 풀고 마무리할 겁니다. 시간 되면 초월함수 극한도 할 거고요. 앞에서부터 지울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자, 아이디어를 중등기하에 대한 좀 기하적인 내용 좀 해보자고. 그러니까 기하 지식. 첫 번째 여러분들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아시죠?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가 두 가지 스타일이 있죠. 이렇게 쪼개지는 경우 있죠. 이건 모르면 안 되죠, 여러분들. 어떤 관계 있죠? A 대 B가 C 대 D다라는 아이디어. 그 다음에 A 대 C는 B 대 D라는 아이디어가 있죠, 여러분들.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하나 더 있는 건 아까 전에 정리했죠, 요거. 알겠죠? A 대 B는 C 대 D. 그래서 두 개는 정리 안 할 거고요. 그러면 중선 정리 알죠? 중선 정리, 중점 연결 정리라고도 하죠. 파포스 정리라고도 하죠.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지금 모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외우세요. 그래서 이렇게 탁 내려서 여기 중선에 대해서 A, B, 여기 C, 가운데 D다. 그래서 어떤 관계 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2배 C제곱 더하기 D제곱. 자, 이거 왜 중요해? 교과서에 다 했죠? 중학 교과서에 다 했어요. 그러니까 수능이 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그럼 세 번째, 이거는 안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약간 여기서 업그레이드된 게 있긴 해요. 이거는 그냥 대학에서 배우는 건데 이거 뭐 교육과정 외고요. 이건 그냥 참고. 그러니까 정 여러분들 쓸 거 없을 때 쓰는 건데 사실 저는 한 번씩 자주 써요. 그러니까 변의 길이가 복잡하게 나올 때는 그냥 쓰는데 중선 정리가 원래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아니 여기서부터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뭐냐면 약간 스튜어트 정리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나중에 뭐에서 좀 좋냐면 이 코사인 법칙과 관련된 문제 있죠. 그러니까 재작년 9월 모평에 나왔었던 문제가 좀 기억날 거예요.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 있고 여기 길이 구하는 거였거든. 그때 좀 한 1분 컷 안 되게 구할 수 있는 요령이었는데 외운 순서가 여기 A, B, MN, D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길이를 A, B, MN, D, A, B, MN, D.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하냐면 MB 제곱 NA 제곱은 N 더하기 M MN D 제곱. 그럼 너네가 여기서 욕을 해야 돼. 상욕을 해야 돼. 저 새끼 미쳤나? 저걸 어떻게 외우라고. 외우는 요령이 있어요. 외우는 요령이. 이렇게 외우면 돼. 명박이 나이가 너무 많아 뒤짐. 이렇게. 그래서 명박이 나이가 너무
만화 짐하고 이제 딱 외워진단 말이야. 알겠죠? 이게 코사인 법칙 쓸 때 좀 유용하더라고. 근데 교육과정 외니까 이거는 암기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어차피 제 코사인 법칙 요렇게 하나 쓰고 요렇게 하나 쓰면 되거든. 알겠지? 근데 이제 약간 공정을 줄인다라는 학생들은 사실 뭐 참고해서 풀어보면 되게 좋긴 좋아요. 알겠죠? 네 번째는 중등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너네 설마 이거 모르면 안 되겠죠? 원주각 모르면 당장 창문 열고 바로 뛰어내리세요, 진짜. 알겠죠? 여기가 세트하면 여기가 뭐야? 중심으로부터 이은 얘가 2세트한 거 아시죠? 원주각. 맞죠? 그래서 원주각의 성질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아시겠지만 나비 있죠? 이렇게 나비, 이렇게 원에 내접하는 나비는 이게 뭐예요? 닮음이죠, 닮음. 알겠죠? 요각 같고 이각 같고 동이각 같으니까 이게 서로 닮음이죠. 원주각 이렇게 같잖아. 그쵸? 얘는 닮음. 중학교 기본 지식은 다 알고 있어요. 닮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 이것도 이렇게 크로스되는 두 변 있죠? 이거 A고 B고 이거 C고 D야. 그럼 이거 알죠? AB는 CD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파생된 내용이기도 한데, 이렇게 원이 잘려. 알겠지? 그랬을 때 여기가 A고 B고 C고 D잖아? 그래서 역시 AB는 CD다. 요거 알죠? 맞아? 그 다음 뭐 사실 더 많아요. 뭐 엄청 우리가 배울 내용이 중등도형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 사실 원에서 쓰이는 내용 정도가 한 원주각, 닮음, 여기 크로스되는 변이랑 이 바깥에 있는 변, 요 정도고, 다섯 번째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원이 어떤 땅바닥에 이렇게 접하죠. 접평각이라고 들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할게. 맞죠? 그럼 여러분들 이 접평각에 대해서 어떤 관계 있어요? 요각이랑 같은 거 아세요? 요각이랑 같은 거 아셔야 됩니다. 요각이랑. 알겠죠? 되셨나요? 이건 나중에 증명하자면 원의 중심으로서 원주각으로서 우리가 증명하면 되는데, 일단은 요거는 나중에 할 내용이라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우리가 기하에 대한 기본 지식만 좀 알고, 지금 현재 시간이 25분 정도라서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여러분들. 알겠죠? 요 프로젝트 준비 좀 할 거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프로젝터 띄워놓고 문제를 풀 건데, 아니다. 계산 몇 개만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단순 계산 문제들은 한번 좀 정리 좀 할게요. 어디를 피시냐면, 5번 수렴 조건, 이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표 문제 6번 있죠? 요거 하시고, 그 다음에 7번은 안 할 겁니다. 이미 아까 전에 연습 많이 해서. 대표 문제 6번 하나만 우리가 점검하고요. 좀 쉬었다가 여기 프로젝터 띄워놓고 오늘 등비급수에 대한 문제들만 싸그리 연습하고 오늘 추월함수의 극한 들어갈 겁니다. 지울게요. 여기서부터. 요거는 쉽게 외우는 요령이니까 알아두면 좀 편해요. 나중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할 거니까 그때 조금 정규반 때 이게 본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많다는 거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자, 여기 있는 6번, 대표 문제 6번 하나만 이거 풀고 오늘 쉬었다가 그림 좀 띄워놓고 볼게요.
자, 6번은 지금 y는 무엇이 되냐면 2분의 1의 n-1 제곱에 대해서 x-1이라는 요 함수랑 y는 누구죠? 3x x-1에 대해서 지금 여기 pn이라는 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 pn,hn 요 놈에 대해서 어때? 얘를 an이라 할게요 제가. 그래서 요 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요 an을 구해봐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들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pn의 x좌표 구하면 되죠. x좌표를 구하려면 연립하면 되지. 이 두 개 같다라고 풀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같다라고 풀면 어차피 1이라는 점은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이거 날리고, 맞죠? x라는 좌표가 무엇이 돼요? 3분의 1에 2분의 1에 n-1 제곱하고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pn의 y좌표를 구할 수 있죠. 요거를 어디다 대입하는 거야? 직선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직선에 대입을 했을 때 pn의 y좌표 걔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걔가 누구죠? 집어넣으면 2분의 1에 n-1 제곱에 3분의 1에 2분의 1에 n-1 제곱에 마이너스 1 하는데, 여러분들 요 pn, hn 길이라는 게 뭐죠? 이 pn의 y좌표에다가 뭐 붙이면 되겠니?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pn의 y좌표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된다 그 말이 앞에. 그게 결국 그 an, pn, hn에 대한 an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붙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에 n-1 제곱에다가 여기 1 빼기 3분의 1에 2분의 1에 n-1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개하시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n-1 제곱에 빼기 3분의 1에 2분의 1에 n-1 제곱, 2분의 1에 n-1 제곱 곱하면 4분의 1에 n-1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끝이죠? 여기다 시그마를 하게 되면 시그마는 뭐야? 분배되겠지? 얘는 첫 장이 무엇이고 1, 공비는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고, 얘는 첫 장이 얼마고 3분의 1이고 공비가 무엇인 4분의 1인 등비 수열이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하면 두 개 따로따로 구하면 되죠. 1 빼기 무엇? 1 빼기 공비 r 분의 1 하고 첫 번째 구하시고, 그 다음에 뭐죠? 더하기 1 빼기 r 4분의 1 분의 공비 첫째 항 3분의 1 해서 이 두 개를 뭐 해? 여기서 얘를 빼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하시면 뭡니까 이거? 2에서 뭐 빼는 거야? 9분의 4를 빼는 거니까 정답은 9분의 14 하고 풀면 되는 아주 간단한 유형의 문제. 뭐 나와봤자 한 3점짜리 유형인데 이런 도형 문제는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 옛날 기출 문제예요. 연습삼아 할 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에 대한 대표 문제 유형은 다 끝냈고요. 뒤에 있는 모든 여기 프렉사이 도형과 관련된 수열의 급수에 대한 문제가 전부 다 수능 기출, 평가원 기출, 그 다음에 뭐 교육청 기출 이런 것들이라서 요거 풀고 뒤에 약간 어려운 실력 연습 문제 푼 다음 마무리를 할게요. 알겠죠? 5분 정도만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할게요. 야, 과제 한 사람 여기 과제 내주세요. 상관없죠.